오늘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라는 어떤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어떤 이유를 근거로 재판 진행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소 취소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재기소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소가 진행이 됐다가 검찰 측에서 공소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한 뒤에 나중에 재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번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불복 절차를 거쳐서도 지금 오늘의 판단과 같은 비슷한 판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증거고, 그럼 지금까지 재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론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잘 설명하셨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결정, 이건 그야말로 구속 취소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본안 재판에 이제 제대로 된 재판,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별도의 그런 쟁점을 들여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이 아니고 바로 이제 공소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여론에도, 일반적인 여론에도 긍정적, 윤 대통령 측에서 보자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뭐 질문 드린 김에 아까도 잠깐 다뤄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눈앞에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내란죄 결과는 앞으로 한참 뒤에 이제 문제고, 탄핵 심판이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나오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나오다가 지금 계속 미뤄지는데,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아니면 조만간 이루어지는 결정에 오늘 이런 어떤 흐름, 이 결정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지자들 더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뭐 다 패널들께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거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진행할 때 보면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지 또 뭐 홍장원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심도 있게 들어본 것들은, 그 증언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 질문했던 것들은 내란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따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헌재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인데 그런 부분을 따진다는 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깊이 따진 것은 내란죄를 왜 저렇게 깊이 얘기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법원에서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내란죄 수사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는,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냥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 그 절차라든지 또 결과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뭐 이걸 예측까지 하진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국회 측에서 지금 탄핵 사유를 들었을 때 내란죄는 나중에 뺐던 이유도, 만약에 내란죄를 그때 안 뺐으면 지금 이 쟁점 갖고도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일단 내란죄는 빠진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내란죄를 처리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제 의견은, 그리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허영 교수님이나 뭐 성낙연 교수님 같은 분도 그걸 하려면 정확하게 각하를 해서
재의결을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아하. 내란죄가 두 번째 큰 사유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내란죄를 처리하는 게 정식으로 인정된다. 현재서 그렇게 밝힌 바도 없고요. 아직 밝힌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 나중에 판단하겠다. 어허.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아직 내란죄가 그 탄핵 심판 사유에서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나중에 결국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문제를 최종 결정하면서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거죠. 내란죄를 처리하려면 당사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하. 청구인과 피청구 중에 서로 동의해서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얘기입니다. 형사 절차 그때도 뭐 뇌물죄 이런 형사 문제를 제외하는 건 양 당사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동의 안 한 상태니까 만약에 그걸 처리하려면 정식으로 하려면 각하를 하고 재의결을 하라.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거죠. 아, 그럼 내란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정은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이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저 탄핵 재판이 이루어졌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철회라는 것을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거쳐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참 지금까지도 의문인 것이 헌재가 철회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중에 결정할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예. 그냥 판단하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나와 있는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내란죄 지금 공수처 수사 자체도 잘못됐다. 이것도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오. 이렇게까지 요구도 할 수 있겠네요. 요구를 하면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헌재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변론 종결됐고 아마도 평의 중인데 다시 변론 제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헌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또 한 가지 얘기는 헌재는 분명히 탄핵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사유에 구속된다고 그렇게 판단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구서에 그대로 내란죄가 남아 있다면 철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예.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과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도 약간 의문입니다, 여전히. 예.